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있었지만 이 기관들의 강매도 속에서 3천선을 결국 넘겨주지 못하고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까지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 한때 시가총액 상위 개임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1000포인트 초반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오늘 휴장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미리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 하회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1969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또 개인 소비 지출은 1.3%나 급증하는 등 이 물가 압력 속에서도 강력한 고용과 소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계속 높다면 빨리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또 조기 금리 인상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양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예상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권과 상승권을 오가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강보합권에서 지금 예상 체결 중이고 코스피 시장은 0.48% 상승하면서 3,008포인트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최재원, 최충성,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시그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의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소비 지출도 올라가는 모습, 소비가 계속 좀 활성화가 되는 모습이었고 이 고용 지표도 또 회복이 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다우 지수가 좀 하락을 한 바가 있는데 FOMC에서 좀 리스키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좀 하락하고 상승하고 코스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코스피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박스권인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이 되는 양상인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작전 세워볼까요? 예,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 자체는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요.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우선은 박스에서 좀 거래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가 밀리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고 지수가 오르면 다시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부적을 좀 받게 된다라면 매수 전략을 취하는 부분들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여전히 특히나 11월 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해서 그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거래소 시장 쪽이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가지 전략을 좀 취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섹터라든가 아니면 실적들 중에서 많이 밀려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저가 매수세로 일단 저가 매수에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우량주들,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제 이제 IT 반도체 쪽이 좀 상승을 해주고 어제 그제 2거래일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쪽 섹터 끝났냐 이런 식으로 좀 질문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는데 반도체 쪽은 내년도에도 최고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좀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5G 장비주들도 바닥을 치고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의 이유가 메타버스에 대한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5G 쪽에 있어서 관련주들은 뭐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뭐 라이트론이라는 것도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솔리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바닥 권역이죠. 박스 권역에서 상단 자리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제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테마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테마 혹은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나 섹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도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내년부터 강남에는 로보택시, 청계천에는 자율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인차 시대를 연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관련주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어제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저항자리대에 부딪히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시점에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텔레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61선 정도 부근에서는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좀 보게 되면 구모건설이 있습니다. 구모건설 241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라든가 이런 기업 이 부분들이 좀 좋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MC넥스 이런 종목들도 바닥을 탈피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LIGX1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좀 저가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PSK입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5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진단키트의 대장이었던 시젠 포함해서 랩지노믹스나 휴마시스 등등이 강세 보였고요. 또 인정정보나 비트컴퓨터 등 원격 진료 테마주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5G 장비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고,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업체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RFHIC, KMW 등 통신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또 SK 자회사가 수소 사업 진출 소식에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 이 그룹 내에서 수소 사업을 총괄하는 SK E&S가 2025년까지 이 블루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어제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 5거래일인 오늘째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74,600원에서 현재 거래 중이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상승세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0.8% 상승세 얻어가면서 전일 대비 1,000원 챙겨가는 모습, 12만 500원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인데요. 40만 원 선 돌파를 또 고지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 3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는 아직 주가가 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가 0.8% 상승하면서 12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대표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작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성 SDI와 기아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지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던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0.18% 지금은 소폭 하락하면서 2,98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3,000선의 고지를 넘겨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어제 좀 기관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자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560억대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8% 상승하면서 1,022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펼쳐지는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이 매도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코스닥 시장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 등등 대형 게임 종목들에서 급락세가 좀 연출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2% 넘게 상승하면서 98,300원대 그리고 펄어비스는 0.8% 가까이 올라가면서 13만 2,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대 상승하고 있고요. 제약도 함께 0.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현재 12만 2,900원대에서 거래 중인 모습. 그리고 정말 뉴페이스가 지금 10위권에 등장했습니다. 천보 10위권으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강세 보이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에 성공시켰기 때문에 천보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좀 새롭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2.4%가량 상승하면서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35만 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래소가 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랑 똑같은 흐름인데 일단 장 초반의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시장에 기관의 매도세가 펼쳐졌다가 지금은 다시 또 매수 전환하면서 상승 흐름에 좀 가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시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2원 넘게 상승 출발한 점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주시죠. 일단 개장 상황을 봤을 때 어제 이제 제가 백전백승에서 이제 코스피에 좀 유력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드렸었는데 이게 처음에 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 제가 1시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으니까 반등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일봉이 아니라서 일봉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좀 작은 봉인 1시간 봉에서 나온 거라서 한 번에 3,100이나 3,150까지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최소 내려와서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은 1시간 봉에서 이게 중첩이 두 번 돼서 두 번 되어야 이 3,100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연계가 한 번밖에 안 된 상태여서 상태로 올라가가지고 조금은 약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내려와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를 두 번 이우고 중첩을 시켜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그리려면은 두 번째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주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그림에 어느 정도 맞게 내려오는 것 같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차트 상에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 이건 백전백승 오시면 보실 수 있고 차트상에서 봤을 때 1시간에서 상승 다이버를 띄우고 온 만큼 주봉은 1시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1시간에서 다이버가 두 번 중첩되면은 코스피는 강하게 올라와서 3,100이나 3,150을 돌파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이버를 만들기 위해 내려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상승할 때 지표를 어느 정도 시키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그렇게 좀 쉬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증시 전망 역시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가 많이 강세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 엄청나게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게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달러와 원달러 환율과 증시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게 항상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매도세,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가담을 하겠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릴 정도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집어 던져서 주식 증시를 끌어내릴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현재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많이 강세다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애니플러스인데 애니플러스는 이제 방송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VOD 사업,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전시 이벤트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본격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신작 애니메이션 점유율 한 70% 이상을 확보한 과점 업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진격의 거인 이런 등 일본 애니메이션 유통 및 상품화를 제일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국내를 포함해서 아시아 8개 국가에 넷플릭스 등등 해서 OTT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집중하고 있는 상품화, 전시 행사, 드라마 등의 부분은 최근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메타버스 NFT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NFT 관련주를 엮였는데요. 요즘 주가를 올리는 치트키답게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강한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애니플러스 이거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한번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어제 NFT 테마와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고점 역시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의지를 좀 잘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제 돌파한 5,2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준다면, 잘 지지해준다면 바로 강한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마도 테마고 회사 자체도 괜찮습니다. 회사 자체도 굉장히 괜찮고 올라간다면 6,900원 정도 더 높이 올라간다면 7,400원 뭐 그 위로도 갈 수 있는데 그 위까지는 패턴값 위라서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6,900원, 7,400원 정도까지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플러스는 테마도 좋고 저항도 시원하게 뚫어주었고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캐몬인데 캐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백등백승에서 제가 이 노바백스 관련주로 언급을 드렸던 관련주고요. 캐몬은 이제 비임상 CRO, 임상 시험 수탁기관 업체로 안전성 시험, 안전성 양립평가, 유효성 평가, 분석평가, 병리평가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캐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바이오에지 코아스텐 자회사고요. 이제 오래전부터 노바백스 관련주로 시작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제 백전백승에서는 계속해서 노바백스라는 백신의 코로나19 백신의 특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노바백스는 기존의 부작용 사례가 좀 많았던 화이자 모더나와는 좀 다르게 mRNA 적용 방식이 아닌 기존 백신들과 같이 단백질 적용 방식으로 안정성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백신이고요. 단점이라면 가격이 비싸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지만 최근 유럽 EMA가 화이자 모더나 부작용 의심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고 이래저래 좀 세계적으로 많은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타나면서 반대로 노바백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도 꽤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에서 꼭 공급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조금 좋은 효과나 모습을 보인다면 관련주의 상승 재료로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망 보기 위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몬은 현재 2,920원 부근의 지지 라인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준 후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아직 반등의 신호가 좀 굉장히 약합니다. 지지를 딱 받는다고 말하기도 좀 확실하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노바백스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 이런 좋은 흐름에 좀 강한 탄력을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탈할 시에는 손절한다는 조건을 잡는다면은 조건부 매수 시그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등의 근거가 아직은 좀 미약해요. 지지라인의 지지 근거도 좀 굉장히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히 근거가 보일 때 그때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진입했다가 이탈할 때 손절을 잡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근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높게 잡더라도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원화성인데요. 대원화성은 인조피혁, 벽지 및 화공약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슈로 알려져 있죠.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의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리비안은 미국 상장 4거래일 만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하면서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를 좀 증명해준 회사인데요. 테슬라를 포함한 루시드 드림, 리비안, 애플카 등등 전기차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네 회사의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한동안은 돌아가면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자면 리비안 관련주로 어제 강한 반등 보여주었지만 어제 4,625원을 잠깐 넘었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이건 돌파 못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건 좋지 못한 신호입니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3,880원을 이후에 좀 잘 지켜주는지 여기 부분을 좀 잘 지지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지키지 못하고 3,880원도 이탈할 시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상승해서 4,620원을 종가상 돌파 후에 안착해 준다면 반등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기에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으니 대원화성은 조금은 좀 더 보자 라는 의미에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애니플러스, 캐몬, 그리고 대원화성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정현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 이제 NFT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옥션 블루가 디지털 아트 플랫폼인 XX 블루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XX 블루가 NFT 예술 작품 분야의 한정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건데 앞으로 인지도 높은 미술 작품 포함해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의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또 큐레이션 서비스 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6%대 급등하면서 35,100원까지 거래 중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서울옥션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26,500원까지 조금 이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정말 더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47,000원까지 최근에 터치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좀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NFT 메타버스 P2E거든요. 이 P2E는 Play to Earn이라는 뜻이죠. 지금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데 드래곤플라이가 이 P2E 게임 서비스를 협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10%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은 바가 있는데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이 P2E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 이미 자회사인 DF체인을 설립을 했는데 오는 12월에 P2E 플랫폼인 인피니티 마켓의 알파 버전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NFT를 마켓에 소환 성장시켜서 원하는 게임에 또 참여를 해서 코인을 드랍받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이 게임의 세계가 정말 넓게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곤플라이 현재 5%대 급등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10월 말에 1,985원이었던 이 종목이 현재 4,195원까지 고점 터치했었고 지금은 4,090원대 거래 중이고 계속 좀 양봉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상승하는 곡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고 새만금 개발 인근 지역인 이 충청남도 천안과 장항에 대주산업의 공장이 위치해 있다는 소식에 이 세종시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가 지금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을 본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이라고 알려졌다는 소식 때문에 이 세종시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주산업은 13%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2,40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지금 이 공약, 이 거래 이제는 정치 테마주의 흐름들이 이제는 이 정책 테마주로 조금 옮겨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소식 때문에 좀 갭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장 초반에 2,515원대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살짝 밀려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상승대 좀 유지해주고 있고 양봉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완의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다음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가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네, 지금 지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수 보시면 코스닥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 코스피는 2,987선, 약간 개장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모습인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거래소에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매도 전환을 했네요. 외국인들과 함께 지금 팔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개장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 아침에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일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상승할 때는 못 따라가고,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거나, 혼조 마감을 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좀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글로벌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미국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준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이제 좀 시작이 됐죠. 네, 한국은행 금통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좀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인상이 굉장히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어제 저녁 방송이나 기조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력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대외 변수에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FOMC 회의록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파월은 계속적으로 연임에 이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과 다른 부분이다라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건 뒤에 이제 금리 인상이 따라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노출이 좀 지속적으로 대외 변수에 노출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또 국내 시장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면역력이 없어요. 지금은 반도체 관련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관련 섹터에 굉장히 좀 많이 비중이 실려 있는 게 국내 지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상승이 나올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증시가 상승을 하고 관련주들이 좀 꿈쩍꿈쩍거리고 쉬니까 오히려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 무게감을 보았을 때 지금 메타버스나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쉬었습니다. 게임 관련주나 NFT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해 보셔야 된다. 오히려 팔고 싶을 때 사야 된다. 지금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펌핑이 나와 주어야 시장이 좀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라인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종목 선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순환이 살짝 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도 두 종목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방송에서 일단 그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빠르게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막 이 섹터 저 섹터 올라타 하시면은 계좌가 굉장히 한순간에 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차분하게 순환을 기다리시면서 만약에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거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바닥권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 거의 이슈가 안 됐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5G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도 순환 관점에서 2차전지나 이런 거 한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차라리 그런 종목들 좀 접근을 해두시고 미리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해 놓으시면 좀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 시장은 저번 주랑 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을 또 바꿔서 대응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의 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는 또 국내 이슈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금통위 관련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금융 관련주의 흐름 뭔가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변동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뭐 적극 매매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대응 차분하게 하시고 일단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신풍제약은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비자금 혐의로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딱 이제 신풍제약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제약바이오 1년에 한 번씩 이제 칼바람이 부는 그 시점이에요. 작년에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바람들이 한 번씩 불었거든요. 1년에 이제 연중 행사처럼 이제 드러나는데 뭐 신풍제약 딱 북한에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신풍제약 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도 있었고요. 셀트리온, 신풍제약 다음은 또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거나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제약바이오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일단 비자금 혐의로 압수수색이 좀 들어왔는데 일단은 종목 선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신풍제약 관련해서는 뭐 이게 횡령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작년에 좀 이슈로 많이 상승을 했고 사실 뭐 신풍제약이 뭐 대박 난 그런 이슈로 뭐 주가가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손실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잡고 계셔도 굉장히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은 조금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백신에서 치료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에서도 뭐 굉장히 좀 수급이 약하죠. 근데 코로나 관련돼서는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무뎌졌어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뭐 4,000명 이제 넘었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전 같으면 4,000명 그렇게 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다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의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했죠. 어쨌든 심리적으로 좀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된 부분보다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원초적인 제약바이오에서 뭐 암이라든지 CMO라든지 그쪽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자. 신호는 조금씩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포트 변경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도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뭐 짧게 대응하시고 뭐 포지션을 너무 길게 잡아서 작년에 내가 놓쳐서 몇천 프로를 내가 못 먹었으니까 다시 이번에는 뭐 인생을 걸어보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 여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K 하이닉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 조금 전에도 시황 말씀드리다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주 단기적으로는 고점 구간입니다. 제가 반도체 반등 나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켜보실 필요 없다. 오히려 비중을 기존에 손실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시 좀 재접근을 좀 노려보셔야 된다. 지금 좀 텀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일단은 비중 관리를 좀 천천히 하시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추세 전환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힘 자체가 반도체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탄력성 면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반도체를 보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쪽을 보지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냥 포트에 하나씩 정도 깔아주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대외 변수에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나 신사업과 관련된 뭔가 새로운 것에 좀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고 일단 외인 움직임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탑승전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엇박자를 잘못하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시고 다 덜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주 흐름은 순환은 굉장히 좀 다시 와줄 건데 일단 지금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천천히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RFHIC인데 일단 메타버스 수혜기 등의 5G 관련주가 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추세 전환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고 5G 관련주 굉장히 좀 많이 쉬었죠.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핍박을 받듯이 못 올라갔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관망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급,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장기 이평선 좀 회복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진입 여부를 좀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5G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망하시는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기업이긴 한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만나봐야겠죠?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작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또 엇갈리는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에 대해서는 또 원달러 환율 체크해 주시는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한 점에 대해서 짧게 짚어주시고요. 또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제가 환율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냥 쉽게 판단을 하시라. 우리 시장분들께서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제가 원달러는 1185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환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될 수도 있고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점 가장 중요한 가격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1185원선 지금 다시 이제 좀 빠지려고 하는 모습인데 좀 하회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쓰면서 코스피도 이끌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방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구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번 달까지는 박스권 장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시고요. 다음 달부터 해서 또다시 상방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AMD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어떤 기업들이 좀 반도체주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은 안정적 움직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목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 계열의 국내 항공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자회사로 아시아나 IDT라든가 에어 부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있고요. 또 에어 서울 같은 경우는 100%의 어떤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로 해서 이제 일전에 그 매각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났었죠. 분리 매각 이슈도 나타났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내 여객이나 이 국제 여객의 노선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이제 뭐 신형 관심 같은 경우는 이런 매각 이슈에 계속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66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3억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치, 예상치에 좀 부합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로 본다면은 고정비 때문인데, 이 3분기 고정비는 환율 상승으로 이 정비 충당 부채 증가에 따른 그런 비용 인식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징금 발생으로 순이익 격자를 기록한 부분도 좀 체킹을 해야 됩니다. 2015년, 2017년도에 이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인세 한 7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법인세 비용으로 좀 인식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순이익 격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는 2016년도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의 이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당시에 발생한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추징금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과 무관하게 변동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영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죠. 이 아시아나랑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의 어떤 기업 결합이 결정된 다음에 이 실적과 주가가 유사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기업 결합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냥 조건부 승인 가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이 가격 규제라든가 슬롯 배분 등의 어떤 조건이 붙는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다시 한번 더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기술적 가격선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18,700원 선 구간대가 이제 저점 구간대로 보여지는데, 위로는 22,000원 이상의 가격선도 열려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대한항공과의 어떤 이슈 여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살펴볼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은행주죠. 최근에 이제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상고하도의 좁은 박스권 등락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밸류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장됐었던 카카오뱅크 등의 어떤 부담으로 해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상계분기 압도적인 실적을 좀 보여주고 어닝 파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 개선, 수수료 수익 증가, 은행 부분에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5.9% 가량 증가를 했고요. 증권 부문 역시도 이제 최근에 IB와 운영 실적의 어떤 개선 등으로 좀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카드라든가 캐피탈도 모두 증가한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부의 통화 확장 정책 영향으로 자금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한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완화, 대출 규제 강화 이런 등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어떤 금융 가격 서비스 등이 상승한 점이 전 자회사가 이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배경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예금은 318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양호한 실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원화 대출 역시나 대출 규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좀 소폭 증가한 모습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배당 역시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배당 정책의 정상화로 26% 배당 성향을 가정 시에 DPS는 2,900원 선이고 배당 수익률은 5.1% 해당됩니다.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 다양한 어떤 배당 정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 시즌에 계속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KB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금리 인상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도 이 은행주나 보험주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제 향후에 M&A라든가 또는 글로벌 진출 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의 어떤 선도적 자본 활용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배당권과 관련한 본격적인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부터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말씀드리면 좋다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뭐 5만 5천 원 선 이하에서는 그냥 저렴한 매수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7만 원 선도 무난하게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주 전반에는 이 KB금융이 이 대장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기준으로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죠. 더욱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KB금융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 S-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연속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 상승 모멘텀에 기인해서 주가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시적적인 측면은 양호합니다. 조정을 주긴 했지만 시적 측면은 양호하다는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8월 말 이후에 가파른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 휘발유 또한 2016년도 이후에 이 최고치인 $23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측면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말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국내외 어떤 산업 활동에 정산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항공용 그 수요, 유가 수요의 어떤 부분들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2019년도 초 대비해서 석유 제품, 미국 내 석유 제품 수요는 이제 정상 궤도에 좀 진입하긴 했지만은 인도나 중국 쪽에서의 어떤 중간 유분 수요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권에 들어서지 못했고요. 연말 아시아 국가들도 산업 활동이 정상화된다면은 이런 경유 수요도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가 있고, 항공용 등유 역시나 수요 회복도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점진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어떤 수급 밸런스는 수요 회복 그리고 공급 감소 등의 어떤 동반 발생으로 해서 구조적 개선세에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휘발유 홀로 견인했었던 2015년도나 2017년도 시점 대비해가지고 그런 실적 부분들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단기 저점은 8만 원 선이라고 봅니다. 해당 지점을 터칭하는 시점부터는 지속 상방 흐름을 예상을 하니까 저점 체킹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슈 자체가 이 대한항공과의 어떤 이슈, 이 대한항공과의 어떤 기업 결합 이슈가 12월 말까지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의 모멘텀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진하다라는 측면들 체킹하시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성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2022년도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주는 KB금융이 대장주의 역할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분이 더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8만 원 선까지 저점을 터칭을 하고 나면은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이슈의 기대감이 앞으로는 이 시적 견인, 시적 상승, 그리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선도 위로 보시고 이 세 종목들도 가격선 체킹하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수가 계속 좀 변동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시면서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게임이나 NFT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시크릿 코드 덱 공개 강연회가 펼쳐지는데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께서 또 다양한 전략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2022년 대응하는 전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접수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